중학수학 1-1 제10강입니다. 주제는 유리수의 곱셈. 지난 시간에 했던 공부를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리수의 덧셈, 그리고 뺄셈,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을 공부했습니다. 이 중에 특히 교환법칙은 덧셈에는 성립되지만 뺄셈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강의 유리수의 곱셈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직선을 사용한 정수의 곱셈을 공부한 이후 그 정수에서 성립되는 사실이 유리수에서도 성립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도로에 적당한 간격으로 수를 먹여서 이 도로를 수직선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도로에는 원점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는 플러스, 왼쪽 방향으로는 마이너스의 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양수, 음수가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도로에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양수, 왼쪽에는 음수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자, 그런데 이 곧게 뻗은 도로를 두 대의 승용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초당 20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는 초당 마이너스 20m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달리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는 차를 1이라 하고 왼쪽으로 달리고 있는 차를 2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초 후를 플러스 1, 1초 전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자, 이런 약속하에 달리는 승용차가 원점으로부터 2초 후의 위치 혹은 2초 전의 위치, 이걸 살펴봄으로써 정수의 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차량의 1초 후의 위치,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20에 해당되는 점에 위치하겠죠. 그러면 2번 차량의 1초 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1초에 마이너스 20m니까 마이너스 20에 위치해야겠죠. 그러면 1번 차량의 1초 전의 위치,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1초 전에 마이너스 20에 위치해 있다가 원점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2번 차량의 1초 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원점을 왼쪽으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1초 전에는 플러스 20에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양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 이 경우는 원점을 출발하는 1번 차량의 2초 후의 위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1번 차량의 2초 후 위치. 이 원점을 통과하는 1번 차량의 속도는 플러스 20이죠. 그리고 2초 후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2. 자,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죠? 원점을 통과하는 1번 차량의 2초 후의 위치는 20 곱하기 2에서 40에 머물게 있죠, 여기에. 플러스 40이죠. 플러스 40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양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 자, 이것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죠. 원점을 통과하는 1번 차량의 2초 전의 위치. 이건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1번 차량의 속도는 플러스 20이니까. 그리고 2초 전이니까 2초 전에는 1초 전이 마이너스 1이니 2초 전은 마이너스 2죠. 그 차량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1번 차량의 2초 전의 위치는
마이너스 40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 시점에 와서 원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40이죠. 자, 세 번째는 음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 이것은 이제는 2번 차량을 가지고 얘기를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2번 차량의 2초 후의 위치. 2초 후의 위치. 여기서 우리가 이 기호를 음의 정수, 양의 정수를 하기 위해서 원점을 통과하는 2번 차량이 속도가 마이너스잖아요. 음의 정수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2번 차량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음의 정수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양의 정수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2초 후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양의 정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1번 차량을 생각한 거고, 음의 정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2초 전을 생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도 1번 차량, 양의 정수, 2초 후, 양의 정수. 자, 2번 차량의 속도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리고 2초 후의 위치, 후니까 플러스 2죠. 자, 그럼 차량의 위치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번 차량의 2초 후의 위치는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그만큼 2배만큼 더 가겠죠. 그 점 마이너스 40이죠. 마이너스 40. 네 번째는 음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 음의 정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2번 차량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되겠죠. 원점을 통과하는 2번 차량의 음의 정수, 2초 전의 위치. 이 초 전 위치. 자, 원점을 통과하는 2번 차량의 속도는 마이너스 20이죠. 2초 전이니까 마이너스 2죠. 후는 플러스고 전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 차량을 우리가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음의 정수. 2초 전 음의 정수.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어요? 원점을 통과하는 2번 차량,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2초 전에는 어디에 놓여 있겠습니까? 이 40, 플러스 40 지점에 놓여 있다가 2초 후에 원점을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점을 통과하는 2번 차량의 2초 전의 위치는 플러스 40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됐죠. 두 번째, 양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음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 이것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음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같은 부호를 가진 두 정수의 곱은 플러스, 즉 양수이고 다른 부호를 가진 두 정수의 곱은 마이너스, 즉 음수입니다. 자, 하나 이제 추가로 보자면 어떤 정수 곱하기 0은 어떻습니까? 지금 0을 통과하는 어떤 차량이 있는데 1초 후도 아니고 1초 전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차도 그러면은 움직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냥 0이죠. 또 0 곱하기 정수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게 차량의 속도니까 차량의 속도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게 시간이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하더라도 속도가 없는 것은 그대로 서 있는 거니까 0이죠. 그래서 정수에다가 왼쪽에서 0을 곱하나 오른쪽에서 0을 곱하나 0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정수의 곱. 첫째, 양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 두 수의 절대값. 양의 정수는 그 자체가 절대값이죠. 두 수의 절대값의 곱.
곱에다가 같은 부호를 갖는 수니까 플러스 써집니다. 두 번째는 양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 이것도 두 수의 절대값을 곱에다가 두 수의 부호가 달랐으니까 마이너스를 써줍니다. 그 다음 음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수의 절대값을 곱에다가 두 수의 부호가 달랐으니까 마이너스를 써주죠. 네 번째는 음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 이것은 두 수의 절대값을 곱에다가 두 수의 부호가 같았으니까 플러스를 써줍니다. 자, 예를 들면 3 곱하기 2. 자, 이것은 두 수의 절대값이 3, 2니까 그대로 플러스 6을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어떻습니까? 두 수의 절대값 3하고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죠. 두 수를 12죠. 곱하면 그 절대값을 곱하면 두 수의 부호가 달랐으니까 마이너스. 세 번째는 마이너스 3 곱하기 5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 수의 절대값의 곱, 여기는 3이죠. 3 곱하기 5, 15. 두 수의 부호가 달랐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네 번째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 두 수의 절대값은 3과 7이죠. 곱하면 21. 두 수의 부호가 같았으니까 플러스. 이게 정수의 곱셈의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유리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두 유리수의 곱셈. 두 정수의 곱셈에서처럼 두 유리수의 곱셈은 두 정수의 곱셈에서처럼 핵심은 부호입니다. 첫째, 양의 유리수 곱하기 양의 유리수. 두 유리수의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 이후에 부호가 같았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두 유리수의 절대값의 곱. 두 번째는 양의 유리수 곱하기 음의 유리수 곱하기 음의 유리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이죠. 정수에서처럼 두 유리수의 절대값의 곱. 부호가 달랐으니까, 다른 두 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죠. 이제는 음의 유리수 곱하기 양의 유리수. 이것은 두 유리수의 절대값의 곱에다 서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 다음 음의 유리수 곱하기 음의 유리수. 이것도 두 유리수의 절대값의 곱에다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부호를 붙입니다. 이상을 잠깐 정리해보면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곱은 양수입니다.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곱은 무엇이죠? 음수이죠. 자, 그럼 여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호가 같은 두 수가 있네요. 2.3 곱하기 플러스 3.0. 두 개 다 양수니까 그 결과는 절대값 2.3 곱하기 3.0은 6.9죠. 그리고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 플러스 기호를 쓰죠. 이 경우는 플러스 3.7의 절대값은 3.7, 마이너스 2.0의 절대값은 2죠. 그래서 3.7 곱하기 2는 7.4. 그런데 부호가 달랐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이 경우는 3분의 2 곱하기 3.6이죠. 절대값이 3.6, 3분의 2니까 절대값이. 그러면 2.4죠.
그리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은 14.4죠. 두 수의 부호가 같았으니까 플러스. 다섯 번째는 모든 유리수에서, 어떤 종류의 유리수에도 0을 곱하면 0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정수나 유리수의 계산법들은 여러분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들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는 어떤 경우라도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알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공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외워지고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만 바로 외워가지고 문제만 풀면은 수학을 공부하는 재미도 없을 뿐더러 발전도 굉장히 더딥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곱은 양수라는 사실,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곱은 음수라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리수의 나눗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